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해설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자, 우선 책 제목 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책 제목 약간 헷갈린다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2019 개정 누리과정 한 권의 끝내기예요. 그렇죠. 개정 누리과정 한 권의 끝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한 끝, 그죠? 한 끝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이 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설서, 이해자료집, 실행자료집, 문제 이렇게 해서 총 4부로 구성이 되고 이 안에는 그쵸? 교육부 3종 책이 쭉 요약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론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제가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 권이면 끝납니다. 전체 페이지는 총 200페이지 좀 넘어요. 한 230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페이지 조금 넘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저랑 같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일부 해설서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 하면 누리과정 개정의 특성과 총론, 그쵸? 우리 이제 해설서에는 여기 총론부터 제시가 되어 있어요. 총론부터 제시가 되어 있는데 누리과정 개정의 특성,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목표, 그죠? 신의사 예자 5가지 영역별 목표하고 이제 내용 해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우리 해설서의 내용이에요. 해설서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 총론, 목표, 내용 해설 여기까지가 이제 해설서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 여기는 이제 개정 누리과정이 엄청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래서 예전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 맞다고 한 게 지금은 다 아니다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도 하고 이 개정 누리과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줄여놨어요. 이론적 배경도. 자, 그리고 나서는 해설서는 사실 무조건 아까 지금 문제 좀 보셨지만 앞 시간에 문제 보셨지만 굉장히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4장에는 암기 시험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해 시험도 중간중간에 이제 좀 문제 드리고 또 같이 생각도 해보고 이러겠지만 요건 제가 이제 풀어드리진 않아요. 암기 시험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 암기 시험에 있는 괄호 넣기 이런 거거든요. 괄호 넣기 그 문제인데 사실 괄호로 비워놓은 내용들하고 문제 자체가 전체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비워놨어요. 그냥 무조건 막 다 암기해라 이런 게 아니라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내놓고 키워드를 이렇게 비워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장은 제가 강의를 하진 않고 1, 2, 3장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개정 누리과정 1장이 이제 개정 누리과정 특성하고 총론입니다. 자,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리뷰를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개정 누리과정 누리과정을 개정한 데 배경이 있어요. 그렇죠? 왜 배경을 했냐 하면은 사실은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명시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다 라고 성격을 딱 명시했어요. 말씀드렸지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우리 유아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 중등 뭐 이런 게 다 갖고 있어요. 공교육 제도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쵸? 초등, 중등하고 동등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를 했죠. 5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했는데 이 5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은 초등학교하고 굉장히 연결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는 그렇죠? 초등교육이 중등교육하고 연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유아도 초등하고 연계가 되는 굉장히 공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누리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과거에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놀이 중심, 충분한 놀이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대강화의 경향이
반영되어 있는데 요새 대강화라는 말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게 뭐지 막 이러시는데 이 교육과정 대강화의 경향은 유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금 초등, 중등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 대강화의 경향이 반영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중등 같은 경우에 왜 창의적 체험활동, 그쵸? 자유학기제 이런 거 막 실시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과정을 디테일하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요즘 구성주의, 학습자 중심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규정하는 거를 굉장히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래 교육계 전체에서 교육과정 대강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유아 혼자 올드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유아가 선도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 대강화의 경향을 우리도 반영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대강화의 경향이 우리한테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제시되어서 59개 내용으로 줄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육 내용을 간략화했어요. 59개 내용으로 경험해야 할 59개 내용으로 이렇게 줄었고 그 다음에 연령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연령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시기에 교사의 자율성 당연히 강조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 유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중등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교육계획안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자율화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수업 운영하시고 평가하시는 방식도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자율성 안에는 그렇죠? 여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전문성을 믿어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전문성 플러스 그 다음에 책무성,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의 수업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전문성 플러스 책무성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거 안에는 선생님들은 그냥 노르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배경이에요. 자,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의 특성, 개정의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개정의 특성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교육과정으로 해서 성격을 명시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냥 휙 지나치면 안 돼요. 공통교육과정을 명시했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국가 수준으로서 우리 유아교육의 위상을 높였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국가교육과정으로서의 체계를 명시했다라고 하는데 요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것이 국가교육과정으로서의 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그림이 우리 기출문제에 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 누리과정을 제정할 때 당시에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있기는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교육과정 안에다가 이거 법적인 역할을 지위를 가지거든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교육과정이 되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유아 교육과정 안에 이거는 국가교육과정이야 이렇게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머릿속에 갖고는 있었어요. 유아교육계에서 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국가교육과정이다. 그쵸? 국가교육과정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 국가교육과정으로서의 국가교육과정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국가교육과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보시면 어떤 게 국가교육과정이에요? 먼저 국가교육부 수준에서 그렇죠? 우리 누리과정 해설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누리과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세부적인 지침을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죠? 내려보내는데 자, 이것이 또 어디하고 또 관련성이 있어요? 시도 수준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시도교육청.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도 밑에 또 이제 각 지원청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같은 범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 다음에 개별 교실에 이르기까지. 그쵸? 지금 교육부에서 정한 내용들이 이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헌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헌법 제정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하고 관련이 다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헌법 제정하고 이렇게 하면 국가 전체에도 작용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행정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각 시청, 도청, 뭐 동사무소,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실은 우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수준에서 헌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다름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다 유아교육법 안에 이렇게 조항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유아교육법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도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아교육법 13조 2항에 있고 그 다음에 각 유치원 교육과정도 유치원의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과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은 뭐냐 하면 이 화살표가 그쵸? 양쪽 방향으로
과거에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위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상호 의사소통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국가교육과정의 의미예요. 이것이 국가교육과정의 의미고 초등, 중등 교육과정도 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국가적인 위상을 갖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적인 위상을 갖는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여기 자세히 써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교육과정 구성의 체계를 그래서 이제 확립을 했어요. 교육과정의 구성 이런 부분들이 딱 써 있어요. 우리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에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과거 교육과정하고 지금하고 자, 제가 지금 한 끗에다가 모든 주요 항목들을 전부 이렇게 다 비교하고 설명해 놨어요. 지금 이제 한 끗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런 주요 항목이 나올 때마다 요약 그 다음에 변화된 내용, 요게 굉장히 요약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요약, 변화된 내용, 요게 딱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2015하고, 그 다음에 2019, 요거 비교 딱 돼 있어요. 다 비교돼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한 거 주요 내용도 이제 주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주요 내용 정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은 여기다 하나 더 있죠. 전체 정리, 전체 요약, 요게 딱 들어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각 항목마다. 그렇죠? 그래서 요약, 변화된 내용 앞에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15, 2019 비교가 돼 있고 주요 내용, 정리, 전체 요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쭉 읽으면은 그쵸?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더구나 지금 놀이 중심이라 얘기가 이렇게 쭉 딱딱딱딱 이렇게 유목 지어지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 흘러가잖아요. 그거 읽으면은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 그러므로 이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요약, 변화된 내용 요걸 딱 보셔야 돼요. 보통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요걸 딱 보시고 아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 내용을 딱 비교를 해보시고 주요 내용 정리하고 전체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각 파트마다 다 문제 나와 있어요. 문제 확인 문제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보시면 2015하고 20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간상 나와 있죠.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고 이제 여기도 인간상이 있는데 여기서 인간상 같은 경우에 그쵸 자주적인 그쵸 그다음에 창의적인 뭐 교양 있는 더불어 사는 사람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초등 인간상이니까 초등학교 개정교육과정 얘기예요. 2015하고 2019 정리해 놓은 거 이제 우리 각각 주요 항목도 마찬가지고 요건 인간상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교육과정 인간상하고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인간상은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이 초등에서 그대로 넘어온 게 있어요. 자주, 창의, 더불어 요거 세 가지는 초등에서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쵸? 진짜 초등하고 정말 연계되어 있잖아요. 초등에서 그대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감성이 풍부한 사람 있잖아요. 요거는 교양 있는 사람을 바꾼 거예요. 그쵸? 초등에 교양 있는 사람이 유아들이 이제 교양이 있으면 좋지만은 조금 이렇게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는 없어요. 근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앞에 딱 놨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인간상. 이게 지금, 그쵸? 우리 교육과정의 의미는 무엇이다, 위상이 무엇이다 이런 걸 설명하면서 인간상을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상 초등하고 비교를 조금 해보시고 구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인 의미가 첫 번째는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인간상. 그렇죠? 인간상을 제시를 했다. 과거에 없던 거예요. 요거 새로 제시한 거예요. 새로. 여기 다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죠? 요거 두 개가 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새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인간상 같은 경우에, 그죠? 초등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리과정 구성 체계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2015, 기존의 3호세 누리과정하고, 그쵸? 3호세 누리과정하고 2019 우리 누리과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가 다 되어 있어요. 그쵸?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쵸? 여기 신설, 추구하는 인간상이 신설됐다. 이렇게 써있죠. 신설된 것들은 일단 중요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목적과 목표,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는 목적과 목표 하나로 들어가 있죠. 그쵸?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편성과 운영해서 편성, 운영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편성, 운영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의 중점도 기술을 새로 했어요. 자, 요게 차이예요. 자, 우리 해설서에 이런 부분들이 써 있어요. 그쵸? 그래서 2015 우리 기존에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쵸? 3, 5세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그죠? 이렇게 목적과 목표도 딱 이렇게 분리를 해놨잖아요. 편성과 운영도 딱딱 나눠놨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 2019 같은 경우에 신설된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같이 합쳐놨어요. 왜냐하면 목적과 목표는 분리될 수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편성과 운영도 편성 따로 운영 따로 어떻게 되나. 편성과 운영이 합쳐져야지.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 3, 5세 연령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그죠? 영역별 목표.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표.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목표와 내용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목표 내용을 이렇게 합해놨죠. 같이. 뚝뚝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영역을 나눠놓고 한 영역 안에서 목표와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밑에 안 보이는데 여기는 3세, 4세, 5세 이렇게 연령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여기 3, 5세 연령별, 여기는 연령별로 3세 누리과정,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연령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19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 보시면 그쵸? 여기 3세, 4세, 5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머릿속에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이제 구성 체제는 전체적으로 유지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5개 내용의 간략화 59개로 이렇게 줄었다. 뭐 요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추구하고 있죠. 그렇죠?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아까 제가 전체적인 틀 말씀드릴 때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추구하고 있어요. 자,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우리가 이제 말은 많이 하는데 유아 중심, 놀이 중심 뭐냐 쓰려 그러면은 또 쓸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요거 엑기스 요걸 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교사 중심에서 유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사 중심에서 유아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59개 내용을 아까 제가 문제에서도 다뤘었죠.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문제에서도 다뤘었어요. 교사 중심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이해했던 것에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던 것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아가 실제 경험하는 내용.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그렇죠? 신의사 예자 5가지 영역을 설명할 때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아의 경험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영역인지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사 중심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아니에요. 59개 내용은. 그리고 교사가 옛날에는 계획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교사가 계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아의 요구와 놀이의 흐름에 의한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요게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사가 계획한 활동에서 유아의 실제 놀이하는 내용, 실제 놀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 지금 요게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엑기스를 추린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의미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유아중심 교육과정의 개념, 유아중심의 교육과정의 개념, 장점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유아중심 교육과정, 아까 그 엑기스 딱 기억을 하시고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죠. 유아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거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긴 하죠. 정해진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놀이를 통해서, 흥미와 놀이를 통해서 배움의 과정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또 풀어서 쓸 수는 있는 것이죠. 일단 요 내용을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돼요.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조금 더 줄글이 필요하다. 요것만 보면 좀 너무 빈약하니까 줄글이 필요할 때 이제 요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가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의 개념이에요.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의 장점 뭐예요? 유아가 자주성, 책임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습득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막 배워나가다 보면 유아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또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이제 특징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쉽진 않아요. 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가 틈나는 대로 막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여기도 이 책에도 제가 놀이의 의미는 많이 써놨어요. 왜냐하면 놀이 중심 교육과정인데 놀이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놀이 이해 자료집에 놀이의 특성을 굉장히 자세히 써놨어요. 그거 이제 놀이 이해 자료집 할 때 공부를 하겠지만 그걸로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놀이에 대한 얘기들을 이 책에다가 제가 요약해서 많이 또 넣어놨습니다. 자, 놀이의 개념과 특징. 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놀이는 추상적이고 유동적이에요. 놀이를 선생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고 추상적이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이의 흐름 읽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놀이는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놀이가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기존의 사무새 놀이과정에서는 도구로 생각했거든요. 놀이 중심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놀이가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공부예요. 그렇죠? 어떤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습득하게 한다, 태도를 기른다, 안다, 뭐 이런 것들이 목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놀이를 도구로 사용했었어요. 근데 지금 개정 놀이과정에서는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놀이란 유아들의 삶 그 자체예요. 유아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유아들의 놀 권리. 자, 이것이 이제 주로 유아들의 놀 권리라던가 놀 자유 이런 것들이 유엔에서 얘기한 아동 권리 협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조금 이따가 놀 권리가 뭔가, 놀 자유가 뭔가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놓긴 했는데, 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에 유아들은 놀 권리와 놀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논다는 거, 놀이라고 하는 것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이 자유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놀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아동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우리나라도 비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효력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에게 놀 권리와 놀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논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이제부터 놀이 시작. 1시간 뒤에까지 끝내. 이거는 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의 자유가 없는 거죠. 공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유아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삶 그 자체입니다. 놀이는 일상적인 경험의 통합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놀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을 구분해서 3세는 요 놀이만 해라, 5세는 요 놀이만 해라,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연령 구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놀이의 이해, 놀이의 이해의 변화, 놀이에 대한 이해, 이것도 이제 과거하고 현재가 많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인 관점을 조금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 자, 놀이 같은 경우에 놀이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학교 교육에서 너무 아이들을 억압한다 이런 담론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이들한테 놀 권리나 놀 자유를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반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성주의 뭐 이런 관점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듀이 뭐 이런 듀이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전개되면서 놀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누리과정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존재론적 놀이 이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아는 놀 권리, 놀 자유가 있고 놀이는 유아에게 그죠? 놀이는 유아의 삶이에요. 유아의 삶 그 자체예요. 유아의 삶은 놀이하는 거예요. 자, 존재론적인 놀이 이론의 이해. 유아는 암과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다 유아가 공부하는 거, 배움. 요거는 저는 이제 암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많은 책에서 알미라고도 하고 배움이라고도 해요. 유아의 배움과 유아의 존재 그 자체는 뭘로?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에게 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어른들이 뭐하고 잠깐 놀았어 이런 거랑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놀이와 학습을 등가로 여기는 거죠. 놀이와 학습은 같은 거야. 놀이는 유아에게 배움이야. 놀이는 유아의 존재 그 자체야.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이 놀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변화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아들에게 유치원 가서 교육과정 내용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 다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쪽으로 어른들이 좀 힘들어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이런 스펙트럼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놀이의 스펙트럼이에요. 자,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하면 자, 대체로 그러면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선생님은 그냥 노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 해설서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보시겠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자, 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절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생겼다가 점점 발달했다가 소멸되기도 하고 또다시 생성되기도 하고 이런 놀이의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놀이는 연속적입니다. 어떻게? 놀이와 배움은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는 함께하는 놀이 뭐 이런 게 중간 정도에 있다면 발현적 놀이, 저절로 생겨나는 자유놀이 이쪽으로 갈수록 자유로운 발현적인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과거하고 약간 유사한 계획한 활동 수업, 주로 놀이로 수업하는 거 요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개정 놀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놀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놀이로 발현해서 선생님들이 놀이를 어떻게 지원해주지 이렇게 하시다가 필요하면 유아들의 흥미와 요구에 맞다면 계획한 활동 수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시 놀이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스펙트럼이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놀이 중심의 그런 개정 놀이 과정의 입장이기도 하고 놀이를 통한 수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놀이를 유연하게 같이 활용하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놀이의 유연성, 불확실성, 자발성, 상상력 이게 놀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놀이에 있어서의 자유, 놀이는 유연한 거예요.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리고 불확실성, 자발성, 놀이 안에는 많은 상상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정 놀이 과정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놀이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놀이에 대한 이해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놀이 중심으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개정 놀이 과정의 경우에 여기 이제 공동육아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고려가 되어 있긴 한데 일단 생태 유아 교육, 발도르프, 레지오,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접근도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놀이 중심 수업의 기저에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끗에다가 이 내용들도 우리 개정 놀이 과정하고 관련해서 제가 조금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셔야 놀이를 보실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정 놀이 과정 해설서를 공부하는 것으로 나중에 2차 시험도 보고 수업 실현도 하고 다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사실은 놀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놀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유아의 놀이를 분석할 때 어떤 힌트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놀이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놀이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은 교수님들,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현장의 자율성 강조와 평가의 간략화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우리의 놀이 과정의 특징이죠. 현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고 평가를 간략화하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평가 항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특징 쭉 전체적으로 지금 리뷰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또다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요거는 의외로 중요한 내용이죠. 개정 내용이 요 표 하나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개정 내용이 표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개정 누리과정 하면서 처음에 이제 누리과정을 새로 만들 때 많은 학회에서의 논의들이 있었고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리뷰도 하고 정리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우리가 책자로 보지만 지금 표 하나로 줄이자면 이제 이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항목마다 제가 정리를 딱 해놨어요.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아까 제가 쭉 얘기한 내용들이기도 한데 얘기한 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대략 보고 조금 얘기 안 한 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요 내용들은 이따 좀 또 자세히 보실 거예요. 자, 구성 체계에 아까 얘기했죠. 인간상 신설했고 목적, 목표, 편성 이런 거 이제 같이 했고 이런 얘기들 쭉 봤어요. 누리과정의 성격이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다.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써드리면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도 초등하고 연계되어 있다 말씀드렸고, 목적과 목표 같은 경우에도 놀이를 강조하고 바른 인성, 민주, 시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에 명시되어 있어요. 자, 구성의 중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별로 구성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교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유아의 놀이다. 자연스러운 놀이다 말씀드렸고, 편성과 운영 측면에서도 아까 제가 자율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죠? 연간, 월간 이런 거 다 안 해도 되고 뭔가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강조하고 있어요.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함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유아를 공부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유아를 지원해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나?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 다음 평가예요. 자, 평가 같은 경우에 기존 누리과정이 그죠? 누리과정의 운영평가, 유아평가 이런 거를 별도로 기술하고 막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했었어요. 요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요렇게 지금은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가를 굉장히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체 운동 건강, 요 이제 영역별로 또 변화된 거 이런 것만 간략하게 지금 요약한 거거든요. 신체 운동 건강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즐기기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참여하기 뭐 이런 거 말고 좀 강압적인 거 이런 거 말고 대체로 즐기기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법적인 내용들을 거의 다 담고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전에는 딱딱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같이 합했어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이렇게 합해놓고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를 뭐 어떻게 이해한다, 잘한다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관심 가지기 이렇게 부담을 좀 줄여줬어요. 관심 가지기. 그 다음에 뭐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받고 있어요? 책하고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문학, 책하고 이야기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의사소통 영역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관계 영역의 특징이에요. 사회관계 영역 같은 경우에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관련된 내용은 나를 알고 존중하기.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불어 생활하기. 가족이나 다른 사람, 요거는 더불어 생활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정 누리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예술 경험 같은 경우에 세부 내용은 좀 적지만, 세부 내용은 다른 것보다 적어요. 다른 거 12개씩이고, 자연탐구는 이제 더 많고 이런데, 그 예술 경험은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심미적인 것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 경험 영역을 개정 누리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탐구. 자연탐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 없이 새로 들어간 거 뭐 있어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 요거 새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새로 들어간 건 우리가 조금 그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요게 이제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뭐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제 태도 기르기 뭐 이런 건 좀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대체로 여기도 즐기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태도 기르기 이렇게 유아를 조금 억압한다 싶은 내용들은 다 없어지고 즐기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자연탐구 영역은 가장 많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 여기 머릿속에 있어야, 전체적인 특징이 머릿속에 있어야 하나하나를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거시적으로 특징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놓은 거.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특징. 이걸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총론부터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아까 본 내용하고 이제 거의 또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총론. 자, 추구하는 인간상이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요 5가지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총론. 총론에서 여기 신설된 거죠. 추구하는 인간상이 신설됐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이 쭉 써 있죠. 건강한 사람은 어떤 것이고 자주적인 사람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 하나로 딱 넣어놨어요. 인간상은 이렇게 5가지예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우리 UR만 있는 것이다. 제일 앞에. 그렇죠? 그 다음에 감성이 풍부한 사람도 교양 있는 사람이 변화한 것이다. 요 나머지 3가지는 초등에서 그대로 왔다.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요 의미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 정도는 이제 외우셔야 되는 것들이죠. 외우셔야 하는 것들이에요. 자, 요거는 인간상은 특별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뭐 초등하고 연결돼 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거 정의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목표예요. 사실은 정의하는 것이기도 한데 목표거든요. 요게 이제 과거하고 달라진 거예요. 과거하고 달라진 게 과거 우리 3호세 누리과정에서도 목표가 있거든요. 그때 목표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는 여기에 영역별 목표가 들어 있었어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목표 비교해 보시겠지만 과거에는 요게 영역별 목표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영역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목표가. 영역별이 아니고 뭐에서부터 왔어요? 인간상에서 온 거예요. 이 목표가. 이게 바뀐 겁니다. 과거 3호세 누리과정하고 지금하고 바뀐 거예요. 자, 이게 영역별로 되어 있던 것이 인간상을 목표한 겁니다. 이런 인간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으로 기르면 되잖아요. 그게 목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녹아 있어요? 5개 신의사 예자에 녹아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요게 다 들어있어요. 얘네들 잘 놀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리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런 인간이 되어가요. 놀이만 잘하게 해주면, 요걸 지원을 잘 해주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상은 5개 영역에 골고루 들어있고 우리가 우리 얘네 이거 가르쳐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유아들이 잘 놀다 보면은 이 5개 영역을 하면서 배우고 스스로 유능하니까 배워가면서 놀이를 통해서 배움을 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고 추구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과거하고 달라진 점은 이 목표가 과거에는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었으나 영역을 기초했으나 지금은 인간상과 연계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게 달라요.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 다음에 목적에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목적에서 놀이를 통해 바른 인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좀 이따 목표를 딱 기술한 거 요 뒤에 바로 있어요. 자, 목표는 기존의 누리과정이 5개 영역에 목표를 기술했던 반면에 지금은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목적과 목표. 과거에 요거는 3호세, 지금은 개정 누리과정.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변화와 의미 요약, 그 다음에 대조, 설명, 요약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뭐 의사소통, 그다음에 사회관계 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는 영역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목적과 목표 전체적인 목적이죠. 전체적인 목적이 요거예요. 누리과정의 목적이죠. 누리과정의 목적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바른 인성 들어가 있어요. 바른 인성. 그 다음에 이제 원래부터 여기 심신의 건강한 조화 요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민주시민의 기초 요거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부터 있었는데 원래부터 있던 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 뭐 이런 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민주시민의 기초 요거 지금도 있어요. 바른 인성은 전에는 없었는데 여기로 올라갔어요. 바른 인성. 자, 기억해 주시고 뭔가 이제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건 특별히 눈여겨서 보실 필요는 좀 있어요. 자, 바른 인성. 자, 그래서 여기 요 5가지는 내용을 우리가 목표를 아셔야 돼요. 목표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상이에요. 과거는 이게 인간상이 아니에요. 영역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밑에 보면 설명도 있어요.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각 항목별 특징을 좀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지금은.
자, 그래서 보시면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 자, 이게 이제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는 또 뭐랑 연결이 있어요? 구성체계. 구성체계는 또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국가교육과정. 요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는 국가교육과정. 아까 국가교육과정에서 이런 표 보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 구성체계랑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유아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잖아요, 이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유아, 초등, 중등 이렇게 연결되는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 목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맥락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옛날처럼 유아는 좀 공교육도 아니고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국가교육과정하고 뭐 크게 연계되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국가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러므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공교육 시스템과 연결성, 조화 이걸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유아하고 초등이 연결돼야 되고 초등하고 또 중등이 연결돼야 되고 이게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목적과 목표는 국가 전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교육 이념이 있고 이건 주로 이제 홍익인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교육기본법.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유아교육의 어떤 목표, 누리과정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유치원의 목표, 유치원의 어떤 교육,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세부적으로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맥락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들이 계속 위계성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교육과정의 특징이에요. 유아만 그런 게 아니라 초등, 중등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국가교육과정이니까. 우리도 이제 국가교육과정이니까 이런 체제를 머릿속에 선생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유아교육의 위상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국가교육과정 전체의 어떤 교육법의 체계, 전체 공교육과의 관련성 이런 속에서 유아교육을 생각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지금 개정누리과정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쭉 써놨어요. 처음에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하고 우리 누리과정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홍익인간을 만들어야 돼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에도 보면 유치원 교육과정의 목적이 13조 제2항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의 교육 목적, 아까 우리 요거 봤잖아요. 그렇죠? 심신의 건강, 조화로운 발달, 바른 인성, 민주시민 요거 들어있는 거 보셨잖아요. 요거하고 맥락을 유지하는 겁니다. 홍익인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누리과정의 목표, 인간상 5가지로 구체화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된 것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5개 영역으로 신의사, 예자 지금 제가 다 쓰려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의사소통하고 자연탐구 2개만 대표적으로 썼어요. 자, 요것이 이제 영역의 목표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영역별 요것들이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걸 구체화해서 교실에서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놀이 목표예요. 자, 요렇게 쭉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유아만 그런 게 아니고 국가교육과정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유아도 국가교육과정이다 라고 딱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걸 천명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는데,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 표를 기억하시면 이게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걸 천명할 때 학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학회에서 논의하신 분들이 가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개정 누리과정이 완성된 이후에도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자, 그러므로 선생님들은 그냥 국가교육과정 뭐야 뭐 이렇게 지나가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아교육 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구성의 중점. 구성의 중점을 보시면, 구성의 중점에서 보면 이제 유아교육의 어떤 구성의 중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구성의 중점 막 쭉 읽으면은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자,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요약. 대체로 이 앞에는 뭐가 써 있냐면 요약 플러스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도 있어요. 요약하고 개정된 사항. 요거를 앞에 써놨어요. 요걸 일단 딱 읽어야 그 다음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성의 방향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 교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아시겠죠? 교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누리과정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유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달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교사가 59개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 제발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별로 과거에는 구성했지만 지금은 경험해야 할 내용이다. 요거 강조하고 있어요. 자, 누리과정 만드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요것도 59개 내용 요거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 요거 항목별로 평가해야 되고 요렇게 생각 안 하게 어떻게 도와주지? 그거 갖고 굉장히 많이 논의했어요. 아주 그냥 지필진들의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에다가 딱 표시나게 해준 것이 아까 제가 영역 쭉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 유아의 경험으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유아의 경험으로 표시해서 내용 범주, 영역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경험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용들이. 우리 그 누리과정에서 59개 내용이 사실은 경험이다. 요거를 자세히 좀 어떻게 하면 피력하지? 그걸 고민해서 책의 편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구성의 중점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다. 요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키워드 제가 딱 써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핵심 키워드만 공부하면 안 되고 내용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죠. 자, 구성의 중점, 과거하고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과거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자율성, 창의성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죠? 바른 인성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바른 인성은 아까 이제 목적으로 올라갔죠. 목표가 아니라 목적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 창의성 이런 것 부분들은 누리과정의 성격으로 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빠졌어요. 요거는 빠졌고 다른 점입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윗선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누리과정의 구성의 중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계속 제가 얘기한 것들이에요. 구성의 중점. 자, 요거를 이제 일단 우리는 요거 외우시긴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외우면 안 되고 과거하고 뭐가 달라졌나? 그래서 특징은 뭔가? 그걸 생각하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놨어요. 구성의 중점 써놓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좀 더 자세히 써놨어요. 각각 항목별로.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교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배우는 거야. 이런 얘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유아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걸 의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제가 설명을 다시 해놨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누리과정 운영에 이제 편성과 운영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보시다시피 여기에 또 요약 딱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그렇죠? 여기에 요약. 제가 계속 써드리고 있는데 요약, 개정사항 이게 딱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내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시면 안 되고 요걸 딱 읽고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풀어 써놓은 거 보시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과거하고 이제 지금하고 달라진 거 편성과 운영을 과거에는 별도로 기술했지만 지금은 함께 붙여놨어요. 그 점이 차이고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편성과 운영의 특징은 요거예요. 그냥 일단 요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간, 월간, 주간, 일일 이거 다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거 아니고 각 기관에 적합한 계획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 교사 스스로 학습 공동체나 이런 교사 스스로 연수 활동이나 공부를 통해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호세하고 2019하고 차이를 또 보시겠습니다. 자, 3호세는 대체로 엄청 길어요. 모든 항목들이 3호세는 엄청 길고 개정놀이과정은 좀 간단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편성과 운영은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뭐 띄어쓰기도 외우고 뭐 콤마도 외우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내용은 이제 거의 정확하게 좀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걸 통으로 비워놓고 쓰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는 잘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 이제 요렇게 비워놓죠. 요렇게 비워놓든지 하겠죠. 대체로 이렇게 4, 5시간을 비워놓던가 아니면 뭐 여기 장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우겠죠. 중간에 키워드를 비우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긴 한데
혹시나 이제 전체적으로 통으로 비우는 사태도 이제 한 번씩 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요거 쭉 외우셔야 돼요. 자, 보시면 1일 4, 5시간. 요거 이제 못 외우신 선생님들은 안 계시리라 보고 못 외우셨으면 지금 당장 외우셔야 되고요. 1일 4, 5시간 정도는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확장할 수도 있어요. 4, 5시간만 해. 이건 아니에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대로 하세요. 이렇지 않아요.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루 일과에서 꼭 대체로 꼭 뭘 하라고 돼 있어요. 바깥놀이 꼭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막 황사 오는 날도 무조건 하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대체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차별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유아가 있을 때에는 조정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특수교사가 아니니까 장애 유아는 생각할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이에요. 장애 유아가 들어오면 우리는 무조건 걔를 교육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유아가 유치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장애 유아도 가고 싶은 유치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걔가 온다고 했으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특수교사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장애 유아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셔야 되고, 가정과 지역사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교사의 학습 공동체 이런 것처럼 교사 연수를 통해서 누리과정이 운영 개선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제가 조금 자세히 또 옮겨 적었어요. 자세히 근데 요약했어요. 자세히 요약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쭉 보시면 되고, 요거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여기 편성과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계략적인 걸 봤으니까 좀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좀 다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